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을 잃어버린 자연 치아를 대신해서 치아는 물론 전신 건강까지 되살리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나빠진 치아 그리고 잇몸 때문에 치과 치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2부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모양이나 색상 그리고 저장력 등이 자연 치아와 유사해서 각광받고 있는 임플란트. 하지만 초기에 치료가 적절하지 못했거나 또 관리가 부실하면 구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겠죠. 구강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자,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국 원장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열심히 일한 뒤 시원한 맥주가 참 땡기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근데 즐기지 네네.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퇴근한 아빠는 맥주 한 잔, 아르바이트를 하고 온 딸은 탄산음료 한 잔하며 오늘의 피로를 푼다. 그런데 마시자마자 충치가 있는 딸은 이가 시리고 치주 질환이 있는 아빠는 이가 찌릿하고 아픈데 시리고 아픈 이유가 뭘까? 네, 원장님도 뭐 네. 시원한 맥주라든지 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세요? 예. 일단 진료 다 끝났을 때 네. 탁 먹는 그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그림에 떡인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왜 그런 걸까요? 네, 사파에서 2명의 증상이 조금은 틀린데요. 네. 네. 그 충치에 의해서 시린 증상을 느낀 여대생 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치아는 음. 3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맨 바깥층이 범낭질인데 이 부위가 썩었을 때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는데 이 여대생 딸처럼 시리기 시작하면 2번째에 있는 상아질층까지 전달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만 하더라도 네. 충치를 가볍게 제거하고 충전해주면 치료가 간단히 끝나는데 네. 문제는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좀 더 진행이 돼서 3번째 맨 안쪽에 있는 치수까지 문제가 되면 그때는 신경치료에서 이를 씌우는 과정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네. 시린 상태에서 빨리 발견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아버지의 경우에 말씀드리면 맥주 드시는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좀 덜 시릴 거고 네.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많이 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컨디션이 좋으면 좀 좋아지시고 컨디션이 나쁘면 좀 더 아파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고 치료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6개월에 한 번 치과 방문해서 스케일링 하면서 그 필요한 부위에 잇몸 치료까지 하시면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을 안 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죠. 혹시 뭔지 아세요? 시려서? 무서워서? 2가지 다인데요. 네. 특히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찬 거, 뜨거운 거 드셨을 때 맞아요. 시린 증상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쵸. 가끔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네. 나 시린 거 치료하러 가서 내가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스케일링 받고 나 다 했는데 더 시려.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최소 이틀에서 열흘 정도 찬 거와 뜨거운 거를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후에 피해 주시면 치아가 많이 건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네. 치아에 잇몸이 붙어 있을 때 이 안쪽을 치료해 냈기 때문에 다시 건강하게 붙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아마도 제가 사파에서처럼 시린 분이라면 스케일링 후에 최소 한 열흘 정도
뜨겁고 차가운 것만 피해 준다면 아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후에 차갑고 뜨거운 음식을 이틀에서 열흘 정도 피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하신다면 네네. 더 이상 시린 증상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예, 확실합니다. 네, 그렇군요. 와, 꿀팁을 전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치아 네네.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30년 이상 진료를 하다가 보니까 네. 구강 악습관만 없어도 악습관? 치과 질환이 50% 이상 우와. 없어지지 않을까 제 추정입니다. 네네. 근데 실제 제가 저희 치과에서 네. 홍보해 드린 분들에 한해서는 음. 굉장히 잘 유지되는 걸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네. 어떤 거냐? 여러분들 이갈이와 이악물기 알고 계신데 네. 이갈이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서 다들 아시는데 이악물기 하면 생소한데 어떤 상태냐? 내가 편안한 상황에서 입술이 살짝 닿았을 때 입술 안쪽에 치아가 2에서 4mm 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번 방송 보시면서 꽉 힘줘서 물어보시면 이 부위가 상당히 단단하게 맺힐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낮 시간에는 네. 5초에서 10초 사이에 이 부위가 너무 불편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입을 벌려주는데 문제는 한밤중에 스트레스 많은 날 꿈에서 막 쫓기거나 무서운 꿈을 꾸게 되면 나도 모르게 5분에서 10분 정도 꽉 물므로 인해서 치아에 엄청난 힘이 전달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80세의 남자분이셨고 요 첫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아래 치아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래쪽 치아가 거의 갈려 있죠.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갈이와 이악물기가 동시에 존재했었는데 네. 이악물기, 이갈이에 의해서 아래 치아는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는 거고 운니는 거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 두께가 얇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치과를 찾아오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상시에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입을 가리는 왜? 아랫니가 잘 안 보이니까 스스로 이제 심미적으로 불안해 하셨던 거고 두 번째는 몇 개월 전부터 입안이 자꾸 이유 없이 건조해져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네. 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혹시 하고 찾아오셨는데 네. 제가 이분한테 제안했던 치료 방법은 요 세 번째 사진 자세히 보시면 앞니가 위에 비해서 아래 보면 완전히 공간이 생겨 있죠. 이게 뭐냐면 어금니 높이를 3, 4mm 정도 이렇게 높여줬더니 네. 앞니 쪽이 이렇게 옛날 공간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네 번째 사진 보시면 네. 이쁘게 지금 잘 만들어졌죠. 네. 혹시 첫 번째와 네 번째가 같은 분 같으세요? 아니요. 아니죠. 네. 예, 이분은 사실 이렇게 심미적으로 좋아지셔서 네. 요즘은 이 입 가리는 습관도 없어지셨고 네. 요 세 번째 진행 단계에서 높이만 높여줬는데도 더 이상 입안이 건조하지 않아서 계속 혀 짧은 소리를 내니까 친구분들이 야, 너 그러다 치매 걸려 이래서 사실 스트레스 받아서 오셨던 분인데 이런 어떤 구조와 함께 이제 손으로 가리지도 않고 입이 건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음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분은 아마 100세 시대 앞으로 120세대라고 하죠. 네. 이때까지 아마 고혈압이나 당뇨 문제 없이 치아가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건강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6개월마다 이분을 뵐 때마다 건강이 계속 좋아지는 걸 보면서 치아의 높이를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사실을 알려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럴 때에도 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을 좀 되새기면서 안 그러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나 알려드릴까요? 네. 네. 혀를 혀를. 이 치아 사이에 네. 가볍게 밀어넣는 겁니다. 음, 2에서 4mm 정도 뜨게. 음, 이 상태에서 네.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혀가 닫혀진 입술 안쪽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물지 않습니다. 아하, 인체의 알겠습니다. 신비입니다. 네. 그래서 혀를 약간 내밀고 계시되 음, 가볍게 닫아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치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악화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참 스케일링 하러 가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더 네. 합니다. 원장님도요? 예. 6개월에 한 번 음. 스케일링 하려고 그 치과 의자에 이렇게 눕는 순간 음, 저도 모르게 항시 이 자세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좀 가끔은 창피하기도 한 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저희 치과 직원 우리 선생님들이 네네. 원장도 저렇게 겁먹으면서 그럴까 봐 이제 태연한 척 하는데 네네. 사실 상당히 좀 긴장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 환자분들은 어떻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제적으로 치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마음의 소통이 되면 오, 아무래도 좀 긴장이 풀리면서 네. 두려움이 좀 사라지죠. 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음. 좀 경력이 있는 저희 직원 선생님이 저한테 스케일링 하면 일단 마음이 위안이 좀 놓이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소통이 되면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 치과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마취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주사기로 계속 뭔가 찌르고 할 때 찌르면서 아프고 또 마취액이 일찍 들어가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압통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없어져도 음, 치과 치료가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방법이 있습니다. 네. 2단계 편안한 마취 방법을 쓰면 되는데 네. 치료할 부위를 먼저 바르는 연고로 표면 마취를 해주고 네. 30초를 기다린 후에 천천히 속도가 컴퓨터로 제어되는 무통 마취기를 사용해서 마취를 하면 반응들이 사실 상당히 놀랍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70대 중반에 처음으로 오셔서 이런 2단계 마취를 하신 분은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나 정말 치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녔을 텐데 네, 사례를 통해서 설명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65세에 당뇨를 앓고 계셨고 이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어금니 네 군데에 임플란트가 다 수술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분의 그동안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네. 첫 번째 수술할 때는 잘 모르고 넘어가셨고 두 번째 어금니 수술할 때는 마취할 때 조금 아프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고 세 번째 수술할 때는 마취할 때 긴장하신 것 때문에 치료가 끝난 후에 수술 부위가 아픈 게 아니고 네. 온몸에 힘을 줘서 몸살로 며칠 알아놓으셨고 네. 네 번째 수술할 때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수술 약속을 2번이나 옮기시다가 세 번째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앞니 쪽 자세히 보시게 되면 치아가 2개 부러져 있거든요. 보기 싫은 게 치과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하시고 이렇게 2개가 부러졌는데도 이놈의 마취 때문에 치과에 못 가셨던. 근데 문제는 양쪽 치아가 이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위아래 앞니가 7개가 더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식사하시고 발음하시고 할 때 말씀하실 때 너무 힘드셔서 네. 치과를 선택을 한번 잘 해봐야겠다 해서 찾아오셨고 네. 저는 이분에게 앞서서 설명드렸던 2단계의 편안한 마취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분의 이 앞니 쪽 9개 부위에 바르는 연고도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컴퓨터로 속도가 제어되는 무통 마취기를 이용해서 2단계 마취를 했고, 그 결과 이분께서 이런 게 있었다면 나 이 1년 전에 앞니 부러졌을 때 일찍 치료했을 텐데요. 이런 후회를 하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3단계 수면 상태에서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네. 9개의 치아를 빼고 이렇게 7개의 임플란트 뿌리가 심겨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과 제가 마음이 서로 교류가 통하다 보니까 이분께서 이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두 달 뒤에 내원하셨을 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지난번 그 마취 편하게 하는 그걸로 하면 저 이제 잠자지 않고 그냥 의식이시 치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치료하는 동안에 더 이상 이제 수면은 하지 않고 의식 있는 상태에서 하시고, 네. 이분께서 6개월에 한 번씩 앞서서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스케일링 받을 때도 이제 편안하게 받으시는. 그래서 제가 이분을 통해서 또 하나 느낀 거는 네. 정말 이분께서 힘들어 하시는 게 마취면 마취 쪽에 좀 더 치중하고, 이분이 정말 무서워하는 분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서 서로 마음이 소통이 되면 많이 극복될 수 있구나. 이런 아주 좋은 것을 알려주신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과 공포증이 해결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네. 네. 자, 원장님, 근데 어르신 중에서는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거나 거의 남아있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네. 그냥 노화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여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노화 현상으로 사실 네. 자연스럽게 아는데, 그나마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25년 전에 네. 65세 분들한테 예. 여기 임플란트 하시죠 하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얼마나 산다고 그냥 쓸래요 이랬는데, 네. 요즘은 91세 되신 분도 우와. 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왜 하셨냐? 네. 일단은 잘 드셔야만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 거고. 당연하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임지연 아나운서님께서 네. 질문 주신 대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실 하나 불리한 거는 혈압이나 당뇨 있으시고 맞아요. 75세 이상 되시고 하다가 보면 여러 개의 치아를 뽑아야 될 때 한 번에 다 뽑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오히려 없는 분들은 네. 주무시면서 그냥 수술해버리면 끝인데, 어. 이가 여러 개 있는 분들은 네. 상식적으로 나 당뇨 있고 여러 개인데, 그렇죠. 나 혈압도 있고 여러 개인데 네. 하면은 한 개, 두 개 뽑고 일주일 간격으로 빼다 보면 아이고.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그렇죠. 때문에 사실 중도 포기하시는 거고, 네. 또 연세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2시간 동안 입 빼고 솜을 꽉 물고 계시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한 번에 다 치료할 수 있는 방식도 있다는 걸 사례자들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89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네. 요 지점 뿌리 쪽을 자세히 보시면 까맣까맣한 게 보이실 겁니다. 이분 89세신데 치아가 18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1년 전에 이 18개의 치아 중에 16개를 빼야 되는 진단을 이미 받으신 상태고, 네. 이유는 뿌리 쪽에 고름이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2개 외에 16개를 빼야 되는데, 이 어르신께서 생각할 때 내 나이 89세인데 이거 하나씩 2달간 일주일 간격으로 이거 언제 다 빼겠어? 그래서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셨는데, 네. 우연한 기회에 60대 중반의 아드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네. 아버님이 식사가 끝나자마자 뭔가 드시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진통제라는 것을 알게 돼서 모시고 왔고, 제가 이 아버님하고 한 10분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2가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입 빼는데 한두 개씩 2달, 3달 빼는 것도 싫고, 지혈이 잘 안 돼서 전에 입 빼고 나서 하루 이틀씩 피가 자꾸 흘러서
주무시다가 이부자리 버린 경험 때문에도 네. 싫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의 수술을 통해서 해본 결과 16개 치아를 다 빼고 염증이 있는데 특수 약물을 가지고 소독 잘 하고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 심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의식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긴장하셔서 사실 중도 포기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 이런 과정을 해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아드님은 적극적으로 아버님을 그날 설득을 하셔서 사실 내원 당일날 요 16개의 치아를 빼고 주무시는 동안 임플란트 뿌리를 13개를 심고 이 앞니 쪽 2개 보시게 되면 하얀 선이 보이는데 네. 신경치료도 사실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연세 있는 상태에서 잘 주무셨기 때문에 이 앞니 신경치료까지 당일날 끝내서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네. 13개의 임플란트 심겨지고 2개 남아있는 치아 잘 신경치료하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4달 지난 상태에서 치아가 다 만들어져서 지금은 굉장히 잘 쓰고 계시는데 네. 최근 얼마 전에 오셨을 때 피부 윤기가 너무 좋아지셔서 네. 제가 농담조로 아버님은 연세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어머. 그랬더니 이분께서 마침 하시는 말씀이 저도 요새 놀랐는데 네. 90대 자기 친구들하고 반말로 얘기할 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실끈이그 쳐다보면서 왜 저렇게 나이 차이 있는데 반말을 하지? 어머나. 근데 제가 이분한테 정말 감사하는 거는 꼭 오셨을 때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원장님 그때 원장님께서 한 번에 다 이걸 치료해 줘서 제가 용기를 냈고 만약에 이렇게 일을 만들지 않고 진통제를 드셨다면 지금 3년 반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마 살아있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주실 때 저는 이 어르신을 보면서 정말 이게 소통을 하고 이분이 힘들어하는 게 뭔가를 알아주는 그런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교훈을 주신 아주 저한테 소중한 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영국 원장과 건강 백세를 돕는 임플란트 잘 하려면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병원에 가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8181 누르시고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전화 연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 때문에 문의드리려고요. 네네. 네, 어머니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는데 네. 잇몸에 염증이 심하셔서 임플란트 치아가 빠졌어요. 혹시 그게 수술하고 바로 그러셨나요? 사용을 몇 년간 하다가 그러신 건가요? 네, 사용한 지 한 1년 정도 1년 됐는데 정도. 염증 때문에 빠졌다고 해서요. 네네네. 이럴 때 어떤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 부위가 위턱이에요? 아래턱의 어금니인가? 그 부위를 혹시 알 수 있나요? 위턱 어금니 같은데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왜 제가 위턱과 아래턱에 관해서 여쭤봤냐면 이 아래턱의 경우에는 신경관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4번째 치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아래턱 쪽에서 빠졌다면은 아마도 그 신경관까지의 거리가 좀 짧아서 1년 전에 수술할 때 뼈 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네. 이 위턱 같은 경우에는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입하고 코하고 중간 지점에 있게 되는데 이 상악동 공간을 얼마나 잘 올려주고 그 부위에 뼈 이식을 잘 하느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과정은 염증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제거를 할 때 염증 제거하고 최소 4개월, 네. 길게는
위턱 같은 경우 1년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가끔 이 염증 자체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어떤 풍부한 지식을 가진 의사를 만난다면 그 상태에서는 제거와 동시에 보강 작업을 통한 소독과 보강 작업을 통해서 당일날 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임플란트는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야 되고 염증의 크기에 의해서 정말 종이 한 장 두께 뼈도 안 남았느냐 하다못해 1mm 뼈도 있느냐에 따라서 완성 기간도 좀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늦추시면 안 되는데 사실 이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처럼 살아있는 치아가 아니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컨디션이 좋으면 아무리 안 좋다가도 이 염증이 어느 정도 또 약간 수그러들면서 나은 듯이 착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염증이 있는 거를 알고 계신 상태고 하면은 조금 더 빨리 오시게 되면 소독해서 당일날 심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수술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서서 설명드린 2단계에 걸친 편안한 마취를 해서 3단계째 입 안에 직접 수면약을 써서 주무시는 동안 과정을 하게 되면 치과 공포증 생기지 않고 편안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빼면서 바로 수술할 수 있는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주무시는 동안 하는 거 선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다 전문의와 숙련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한테 좀 통화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머님. 사람 저 사람 막 네, 어머님. 전화가 나와갖고.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니, 61세인데요. 네, 임플란트 예. 5년 한 반 정도 됐는데 네, 빠졌거든요. 예. 근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긴 뭐 알겠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는 네, 하긴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는데 네, 밑에 니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네. 네. 아프면서 그것까지 뭐 안 좋다고 빼더라고. 근데 뺄 때는 그런저런 소리는 없었는데 네네. 아니 두 개가 그렇게 됐는데 네. 돈도 뭐 반 더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네. 그게 원래 치과마다 다 그렇게 내야 되는 건지 네. 다른 이빨 두 개 앞니 옆에 양쪽에 이빨도 두 개 했거든요. 이 네. 임플란트. 혹시 생각지도 않는 게 그게 빠졌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완전히 제거를 하신 상태인가요? 아직 임플란트 뿌리가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 거기서 뺐어요. 너무 아파갖고. 아,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한 상태예요. 네네. 그거는 언제쯤 빼셨나요? 한 달 전, 두 달 전 그 기간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 달 됐을걸요? 한 달. 아래쪽이고요. 아니 위에님. 위에요. 위에 어금니 쪽이요. 네네. 어금니요. 빼신 건 2개 빼신 거고요. 네네. 사용은 한 5년 정도 하셨고요. 네네. 네. 나머지 치아들은 괜찮고 그쪽만 문제라고 하시던가요? 예. 네. 답변 드릴게요. 네네. 61살이라고 기준을 어머님 연세를 잡았을 때 사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니고 120세대라고 하면 네. 이제 네네. 반절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치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이는 양쪽을 갖다가 거의 50대 50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한쪽을 더 많이 쓰고 한쪽은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경우에도 임플란트 안 해도 반대쪽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인체의 신비는 뭐냐면 이 머릿속에서 내가 과연 치아 개수가 어디가 더 많은지를 무의식 세계에서 판단해서 그쪽으로 사실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지금 안 좋아지신 쪽은 빨리 하시는 게 좋고, 이 안쪽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게 되는데, 네. 어머님께서 그 평상시에 비염이나 감기 잘 걸리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이 어금니 쪽 임플란트 했을 때는 수명하고 관련이 있고요.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제거를 해놓은 상태지만 그 당시에 뼈가 아예 없어서 못 심은 건지, 근데 뼈가 완전히 없어서 못 심은 경우라면은 아마 네. 그 당시에 뼈 이식이 돼 있을 거고, 음. 뼈 이식이 통상적으로 어금니 쪽에 됐을 때는 한 4, 5개월, 길어지면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없어서 이제 정확한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네. 만약에 이왕 빠진 거라면 다음번 수술할 때는 절개하지 않고 종이 펀칭하듯이 무절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원장님들마다 네. 몇 년 썼는데 나는 비용을 이만큼 받겠다. 몇 년 썼지만 내가 공짜로 하겠다. 네.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원장님들의 고유 그 병원 경영하는 치과 의사의 입장이 다 다르고 그분들이 네네.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뭐 50%만 내게 했다, 그냥 해주기도 했다, 이런 거는 이제 원장님하고 잘 소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공짜로 하는 게 맞을지, 50%가 맞을지, 전부 다 내는 게 맞을지, 요거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원장님 입장에서 아마 6개월마다 어머니가 잘 검사 받으셨고 정말 관리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됐다면 뭐 그냥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검진을 잘 안 하셔서 어머님 쪽이 많으면 아무래도 비용을 좀 일부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두 가지 명심하시면 좋겠는데, 네. 6개월에 한 번은 했던 임플란트 시술 받았던 치과에 가서 좀 검진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검진 시기가 아니더라도 피나는 증상이 있으면 컨디션 좋아지면 또 저절로 없어지니까 그 피나는 상태에서 꼭 그 병원에 가서 피나는 원인만 제거해도 네. 지금 방송 전화 주신 분처럼 5년 쓸 게 사실은 10년 쓸 수 있고 그 이상 쓸 수도 있으니까 6개월 정기 검진과 피날 때 꼭 체크받는 그런 어떤 선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말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60대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제가 위 왼쪽 어금니 하나가 빠진 후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금니 자리를 오래 비웠어도 임플란트 치료 가능한가요? 어떨까요? 임플란트가 사실은 100%는 아니지만 95% 이상 오래됐든 뼈가 없든 거의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과연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몇 달 만에 이걸 끝내줄 수 있는지, 이거를 성공시키기까지 한 2-3번 수술을 하면서 한 2-3년까지 가게 될지,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당사자분과 치과의사 간에 서로 합의하에 기간이 이만큼 걸려도 가능하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습니까? 이런 어떤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임플란트가 사실 불가능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지금 연세가 60대시고 네. 치아 빠진 지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임플란트보다는 더 문제가 되는 게, 치아가 빠지게 되면 양쪽 치아가 이렇게 살짝 쏠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쏠린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고요. 네. 쏠린 정도가 너무 많이 쏠린 경우에는 이 쏠린 치아들을 갖다가 잘 잡아줘야 되는 그런 어떤 임플란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면 좋겠고, 이왕 빠져 있는 자리라면 빠진 자리에다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든 특수 핀을 이용해서든 종이에 펀칭하듯 절개하지 않는 그런
간편한 수술법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는 게 좋고, 치아가 이게 쏠리면 어떤 문제냐면 온니 아랫니가 이렇게 잘 물려야 되는데 쏠리게 되면 어떨까요? 한 면만 닿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작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고, 네. 그러면 우리 머리에서는 이걸 인지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쪽으로 안 쓰시고 반대쪽만 자꾸 쓰시면서 양쪽의 이 균형이 문제가 돼서 척추라든가 틀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턱관절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고, 정리해드리면 네. 간단하게 치아만 쓰러지지 않았다면 네. 아마 3분 이내에 간단한 수술이 될 수 있고, 네.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수술하는 데 찾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간단한 수술을 할 때에도 본인께서 힘을 주시거나 하면 몸살 감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수면 상황에서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이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임플란트가 많이 대중화됐지만 네. 여전히 난이도 높은 치과 치료잖아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어렵죠, 당연히. 신경도 지나가기도 하고. 네,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이 턱뼈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네. 이 턱 자체의 경사도가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같은 장소에 같은 임플란트를 계속 심는다고 보면 노봇이 할 수도 있겠죠. 맞네요. 네. 근데 이 사람마다 이 굴곡이 다 틀리고 안에 있는 뼈의 강도가 같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네.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임플란트를 잘 심어 드려야 1년 쓸 게 10년 쓰고 2년 쓸 게 15년 쓰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잇몸을 절개해서 잇몸 안쪽에 잇몸뼈의 폭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굴곡 있는 사선으로 기울어진 턱뼈를 위에서 좋은 자리다 해서 했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상담 주신 분들, 그런데 이미 빠져 있는 자리지만 그 자리를 절개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면서 임플란트도 좋은 자리를 찾아줄 수 있다면 절개하지 않아서 수술 쉽고 상처가 적으니까 통증도 적고 출혈 적고, 그렇다면 당연히 절개하지 않고 하면 좋겠죠.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요 보시게 되면 윗턱에 부분 틀니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 우측 부위는 2개 치아가 빠졌고 좌측 부위는 3개 치아가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요 5개 치아가 빠진 것 때문에 부분 틀니를 쓰시는데, 최근 들어서 요이와 요이, 요 끝에 이 네. 이렇게 3개 치아가 틀니를 넣었다 뺐다 할 때 가끔 시큰시큰하니까 이분께서 직감적으로 경험상에 의해서 이거 시큰거리다가 좀 더 지나면 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틀니를 그러면 장착하지 않고 힘을 안 줘야겠다. 그래서 임플란트 상담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네. 일부 치과에서는 요 지점 보면은 폭이 상당히 넓고 네. 좌측 보면 폭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이 우측은 쉽게 한다. 근데 이 좌측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앞니 2개와 끝에 니 하나에서 5개를 씌울 수밖에 없다. 근데 이분은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크라운 브릿지는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 군데 상담을 다니다 보니까 이 좁은데 뼈 이식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네. 2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뼈 이식을 많이 해서 잇몸 모양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네. 기존 틀니를 2달간 쓰시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완성 시기까지 뼈가 붙는데 8개월 시간이 걸려서 8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심다 보니까
완성까지는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걸린다.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틀니도 내가 바로 써야 혈압약도 그때그때 잘 드실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이거 도대체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찾아오셨고, 저는 사실은 특수 핀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으면 틀니의 잇몸 형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틀니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분에게 요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네. 특수 핀을 이렇게 5개를 위치시킨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CT를 찍으면 핀이 뼈에 좋은 방향인지 틀어졌는지를 분석해서 네. 15도 틀어져 있으면 15도 방향을 틀어서 임플란트 뿌리를 심으면 되고, 방향이 좋으면 그대로 넣으면 되고, 네. 위에서 1, 2mm 이동시켜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동시키면 되고, 네네. 그래서 수술이 끝난 상태에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5개의 임플란트가 잇몸 상처 없이 이렇게 심겨졌죠.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꿰맨 자국이 없죠. 왜? 네. 펀칭해서 구멍만 내놨기 때문에 이런 상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께서는 2가지 만족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상처를 안 냈기 때문에 당일날부터 틀니를 바로 쓰셨고, 네. 두 번째는 1년 2개월에서 1년 4개월의 시간이 이런 식으로 구멍만 냈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4개월 만에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지금은 넣었다 뺐다 하는 틀니 없이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시고, 이분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왜 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좀 대중화가 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검사할 때마다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원장님들께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주변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절개하지 않고 빠져있는 부위에 이런 어떤 무절개 방식이 가능한지 한번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도 72세였고, 네,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도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당뇨라든지 혹은 고혈압을 앓고 계실 경우에도 이런 무절개 특수핀을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원장님? 네. 네, 사례를 통해서 네. 설명해 주시죠. 왜 가능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예. 우리 임지연 아나운서님이 저보다 아마 상식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하시면서 많은 치과의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당뇨 있으신 분을 한 30년 가까이 수술을 하다 보니까 네. 특이사항이 한 가지, 3분 중에 2명은 상처가 커지지 않는데 3분 중에 1분은 상처를 제가 이렇게 구멍만 냈는데 불구하고 커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고요. 네.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수면 방식을 통해서 주무시는 동안 하게 되면 혈압 상승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당뇨 있으시고 혈압 있으시고 더더군다나 틀니를 장착하고 계시게 되면 문제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이 자연 치아는 꽉 씹었을 때 치아와 잇몸뼈 사이에 인대라는 구조물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주는데 네. 틀니를 장착하시면 저자갑, 씹는 힘이 곧바로 잇몸뼈에 전달되다 보니까 폭이 좁아지고 네.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틀니를 장착하신 분들이 몇 년 틀니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잇몸뼈의 조건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대로 당뇨, 혈압 있으시고 틀니 장착했던 분인데 네. 이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치아가 오른쪽에 하나만 있으셔서 한쪽에 부분 틀니가 걸리다 보니까 이분의 틀니가 들썩들썩해서
나 65세 이상 돼서 건강보험 혜택 받아서 여기 2개 임플란트 쓰면 좋겠다 해서 상담을 오셨던 분이고 네. 제가 혹시 상담 경험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네. 이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무 오래 틀니를 꼈기 때문에 못한다는 치과도 있었고 네. 할 수는 있었지만 잇몸을 많이 째고 뼈 이식을 먼저 해놓고 몇 달 지나서 임플란트는 심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께서 좀 더 편한 방법을 찾아서 오셨다고 하셨고 저는 이분 사실 뵈면서 100세 시대에 틀니만 장착하지 않아도 뭐든지 다 드시면서 건강이 좋아지실 텐데 네. 그렇다면 이분이 틀니를 장착하지 않고 바로 진지 드신다면 혈압이나 당뇨도 좀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아래쪽에 6개, 위에 쪽에 13개, 7개에서 13개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네. 틀니 없이 편안한 생활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원장님 저희 집 바로 옆집에서 그 몇 달 전에 임플란트 5개 신고 와서 네. 3주간 바깥 출입 안 하는 걸 봤는데 네. 저 13개 심고 가게 되면 3시간 걸쳐서 저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이분과 그러면 아래 부분 틀니가 원래 더 불편하니까 아래에 그러면 6개 심고 원하시는 위턱은 왼쪽에 2개만 심어서 총 8개 하시죠 해서 이분이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여기 특수핀을 이렇게 절개 없이 2개 위치했고 아래쪽 사진 이 지점 보면 지금 임플란트가 2개 들어갔는데 상처가 거의 없죠. 이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아래턱 여기 상당히 좁은 거 지금 시청자분들도 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불가 판정을 받았던 자리지만 이런 식으로 특수핀을 위치시켜서 이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6개를 이렇게 넣어 드렸고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2달 지난 상태에서 아래쪽에는 틀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편한 생활을 하고 계신 상태고 네. 이 위에 쪽에는 원하시는 대로 양쪽 균형을 잡은 부분 틀니를 가지고 잘 진지를 드시고 2년 정도 검사 받을 때 저한테 아주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네. 아래쪽이 틀니가 아니고 뭐든지 씹을 수 있어서 그런지 요새는 당뇨약 안 드시고 어머. 식이 조절하고 계신다. 네. 혈압약도 한 알이 아닌 반 알로 줄였다.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을 주셔서 제가 이분을 통해서도 100세 시대에 정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드실 수 있게 틀니를 할 수 있는 한 임플란트도 대체하는 게 우리 치과의사의 사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아주 보람을 주신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진짜 아. 빠르게 지나갔네요. 벌써요? 네, 송영국 원장님과 함께 치아 기능을 되살리는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께 짧게 주의사항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사실은 90대 분이 오셨을 때 네,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셨어요. 네, 왜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리냐면 네, 이분께서 수술을 아예 왔을 때 해야겠다 해서 피 흐름 좋게 하는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제를 이틀간 끊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는 2가지 약을 유념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는 피 흐름 좋게 하는 혈전 용해제를 끊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또 하나는 골다공증 약의 종류 중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품명을 가진 그런 성분의 약을 드시게 된다면 그 약은 좀 중단하시고 몇 개월 지나서 수술하는 게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약 중에서 네. 비타민 D나 칼슘제, 호르몬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수술과 함께 드시면 임플란트도 더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에 대해서 충분하게 체크를 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내원 당일날도 수술을 가능한 병원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예,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는 앞서서 실인 증상도 똑같지만 임플란트를 하셨든 자연치아든 100세 시대에 오래 쓰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기 검진과 함께 조기 치료와 예방을 통해서 치아를 잘 관리하시는 게 가장 행복한 생활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치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이, 그럼요. 네, 시간 관계상 한 30초 정도만 짧게 네. 치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법 알려주시죠. 관리법이요. 네. 네. 여러분들 하나 오해하시는 네. 상식 중에 하나가 음. 칫솔질을 하루 3번 꼭 해야 된다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네. 3번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횟수보다도 한 번 하실 때 꼼꼼하게 오. 구석구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식후 3번 하시면서 칫솔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거보다 조금 시간상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밖에 안 하시더라도 꼼꼼하게 3분 동안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네. 그거보다 더 안 좋으신 경우는 횟수는 많은데 건성건성 하시는 경우가 가장 안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말 동안 한번 모래시계라도 옆에 놔두시고 네. 내가 정말 3분 동안 꼼꼼히 칫솔질 하는지 음. 그것만 체크하셔도 임플란트든 자연치아든 와. 오래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 하루에 한 번 칫솔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네네네. 중요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괜히 알겠습니다. 오해하셔서 네. 한 번만 하시라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방법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자,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2부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